안녕하세요.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볼리TV의 김정용이고요. 제 옆에는 류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광복절 특집 영상 기사, 저희가 지난 2016년에 취재했던 축구가 한국의 독립운동,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안원생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안원생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멋진 일을 하신 분이니까. 네. 네. 자, 안원생 선생의 일대기 중에서 축구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종의 독립운동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안원생이라는 이름이 약간 낯선데 네. 이력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안중근 의사의 조카, 김구 주석의 통역, 그런데 동시에 천재 축구 선수였다고. 네. 굉장히 재밌는 이력이고 이게 모두 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이력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자료가 모두 남아있어서 사실인 것 같아요. 1905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안원생 선생은 안중근의 친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두 명인데 친동생 안정근의 둘째 아들이니까요. 안중근 의사의 친조카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임시정부 선전부에서 일을 했고 나중에는 김구주석 비서로도 일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상해교통대학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이름을 알리던 축구선수가 맞습니다. 이것도 동아일보 보도에도 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발간한 한국축구 100년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력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독립운동 가셨는데 네. 다양한 기록을 교차 검증해 봤을 때 당대에는 이제 현지적으로 프로는 없었으니까 훌륭한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셨던 것도 확인이 되는군요. 네. 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것이 삼촌인 안중근 의사의 뜻을 따른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일단 뭐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안중근 의사의 가족, 그러니까 직계 중에 40명 정도가 독립유공자이고 독립운동을 했던 게 확인이 됐고 사실 일제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 가족을 상당히 괴롭혔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어쨌든 안중근 의사의 동생, 그러니까 안원생 선생의 아버지도 나중에 이제 독립장으로 장례를 치렀을 만큼 독립운동을 한 게 맞고 안원생 선생도 나중에 1962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훈장을 받으신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록을 보면 만 20세 때부터 네. 1925년 프랑스 조계에서 전단을 배포했다고 되어 있고 만 28세인 1933년에 흥사단에도 가입해서 활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흥사단이 독립운동 단체. 네, 흥사단이 독립운동 단체가 맞고 1919년에 이제 그 아버지가 안정근 선생이 안원생 선생의 아버지 안정근 선생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 연해주로 이제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19년에는 다시 이제 상하이에 있는 조계로 가서 임시정부의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계가 네. 뭔가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상하이에 뭐 영국 조계도 있고 프랑스 조계도 있고 일종의 이제 자치국까지는 아니지만 영화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일본 경찰이나 중국 경찰이 들어오지 않고 프랑스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상해 프랑스 마을, 그렇죠. 이런 프랑스 느낌. 마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안원생 선생의 사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 사진만 봐도 약간 좀 풍채가 좋으시다. 풍채가 좋다는 게 약간 좀 너무 덩치가 큰 장사 체형이라기보다는 좀 축구 선수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게 사진으로도 언뜻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사진에서는 이 사진 보고 왜 그렇게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뒤에 사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풍채가 상당히 좋고 흔히 얘기하는 포스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얼굴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상해교통대학이라는 게 중국에서 4대 명문에 속할 정도로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주석을 했던 장쩌민 주석도 상해교통대학을 나왔으니까 문무를 겸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대학에서 달리기, 농구, 수영에서 모두 대표 선수를 했다고 하고 하지만 축구를 가장 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보도도 남아있는데 1930년에 동아일보 보도가 이 안원생 선생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네. 그 보도를 보면 체력이 매우 좋아서 한번 출장하면 필요한 기색이 없었다. 가투소. 네. 네. 매우 강하게 상대를 압박해서 상대가 중앙선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안원생은 공수를 겸비한 천재 선수다.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보도에서 천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중앙선을 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어떤 압박 능력을 그렇죠. 가진 훌륭한 미드필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좋은 스타일.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인 누가 있을까요? 요즘에 그런 유형이 별로
뭐 잘 얘기하자면 손흥민 선수의 동료가 된 은돈벨레 선수 같은 유형이 좀 아니었나. 조선의 은돈벨레. 조선의 은돈벨레. 안중근 의사 조카가 조선의 은돈벨레였다. 근데 정말 상당히 잘했으니까 일단 예전에는 축구가 발달하기 전이니까 거의 격투기에 가까웠고 네. 달리기와 힘이 기본이 되지 않았으면 축구를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고 실제로 농구와 수영에서도 대표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신체적인 능력은 탁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해교통대학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명문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명문을 나오면 나올수록 뭔가 인맥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 처음 축구가 태동할 때도 그랬지만 명문 대학의 축구부에서 축구가 처음 발전하기 시작하기 마련인데요. 네. 상해교통대학도 그런 훌륭한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명문이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진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상하이에서 중국에서 축구를 처음 했던 게 상하이에 있는 영국 조계에서 축구를 또 했다고 해요. 아까 말한 그 조계. 네, 영국 조계. 왜냐하면 영국 국적에 가진 사람들이 또 축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그런 식으로 축구가 전파되죠. 네. 영국인들이 이주해 와서 축구를 하면서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중국 텐진 팀에 했을 때 지금 천진이죠. 텐진 팀에 했을 때 이 상대가 무적으로 평가받던 서양 상인 팀이에요. 서양 상인팀. 네. 서양 상인들이 이제 상하이나 뭐 텐진이나 북경 같은 대도시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가 활동이 축구였고 그 당시만 해도 덩치 차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시아인들도 좀 커졌지만 그래서 서양 상인 팀이 매우 강했는데 이때 천진 팀이 이들을 이길 때 안원생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고 관중석에서 안원생 이름을 연호했다. 중국 사람들이. 네, 중국 사람들이 연호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피지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축구를 잘했던 것 같고 어쨌든 축구가 처음 태동한 것도 일종의 전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에서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이력과 축구가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독립운동에는 어떤 식으로 가담을 하셨고 거기에 축구가 혹시나 미친 영향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가 국내 이제 학자들한테 들은 바로는 안원생 선생 이름이 최근에 나왔어요. 이제 최근에 좀 밝혀지고 최근에 발굴된 독립운동가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존재는 알았지만 이분이 벌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던가를 최근에 이제 재평가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연구학자들이 중국 측에서는 학계와 스포츠 인맥이 상당히 컸는데 안원생 선생이 교통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스포츠계에서도 매우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국민당 주석이었던 장제스, 우리 뭐 장개석이라고 하는데 장제스. 네. 그분과 이제 김구 주석 그리고 이제 김원봉 단장이 만나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했고 실제로 기록에도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을 앞두고 김구 주석과 김원봉 단장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만날 때 통역을 안원생이 했다. 근데 통역을 뭐 저도 취재해서 알겠지만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럼요. 통역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분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만나줬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김구 주석도 물론 다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안원생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원봉 단장이라 함은 우리가 그 영화로 잘 알려지는 영화에서 어느 배우 연기하셨죠? 조승우 씨가 연기했던 의열단 단장. 이 당시에는 뭐라고 해야 광복군 총사령이었다고요. 네. 공식 직책이 광복군 부사령이었고 이청천 단장이 광복군 총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 요인으로 만난 거고 김구 주석과 조소왕 외무부장 그리고 김규식 선정부장이 이 자리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 회담을 앞두고 가진 자리였는데 카이로 회담이 뭔지 저처럼 이제 국사교육을 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되짚어 드리자면 카이로 회담이라는 건 43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당시 중화 민국의 장제스, 이 연합국의 새 순회, 강대국의 새 리더가 만나서 가진 회담인데 이 회담을 통해서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리고 아시아에 남아있는 뭐 일본이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를 한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한국의 광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나는데 그 한국이란 나라를 콕 집어서 아주 명시적으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을 자유로운 독립 국가로 수립할 것을 결의하겠다라는 결의를 이제 영국, 미국, 중국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국의 독립이 사실상 결정된 셈이고 그래서 장제스를 이 카이로 회담 이전에
이제 임시정부 측이 만났다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건데요. 근데 사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존 학자들이 이제 역사 연구할 때는 이승만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미국 쪽 통이다 보니까 미국 쪽 인맥을 이용해서 루즈벨트 쪽에 선을 대서 루즈벨트에게 로비를 했고 네.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 공은 이승만의 것이다. 라고 연구된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럼 이 연구가 뒤집혔다는 거죠. 뭐 뒤집혔다기보다는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이것이 좀 더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나온 게 1943년에 7월 20일에 중국 군사위원회 2층 접견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구 주석, 조성 외무부장, 뭐 이청천 광복군 총사령이 실제로 장제스 총통을 만났고 주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장제스 주석이 우리의 뜻을 잘 전해 듣고 분명히 나도 알아들었다 앞으로 그걸 얘기하겠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사실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뭐 책을 써서 그 책을 뭐 루즈벨트에게 보내고 뭐 이런 미국 쪽에서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직접적인 학설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냐 이런 학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안원생 선생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안원생 선생이 중국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만든 인맥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맥에는 또 중국에서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중국어도 아주 능통해지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축구 실력과 이를 통해서 쌓은 인맥이 한국의 독립 운동도 아니고 독립 자체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립 자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데 실제로 엄청난 역할을 했고 저 뭐 사진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잠깐 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 김구 주석은 누군지 뻔하게 아실 거고 예전에 인적 요인들이 만난 거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중앙에서 조금만 벗어난 곳에 그 검은 정장 입으신 네, 분, 이 김구 주석이고요. 그 중국 정장 같은 거 입으신 분이 네. 이제 김구 주석이고 그리고 김구 주석의 이제 맨 끝에 일렬에 있지만 그 하얀 와이셔츠를 밖으로 꺼내 입으신 네. 저희가 왜 포스 넘친다고 얘기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닌 게 저분이 이제 안원생 선생입니다. 아, 마이 위로 카라가 그렇죠. 나와 있는 네. 분이요? 저분이 아, 이제 덩치가, 그러니까, 여기. 네. 덩치가 딱 봐도 크시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상당히 강골이었던 것 같고, 정말 기계가 대단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생년은 있는데 뭘 연대가 없어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제가 쫓아본 바로는 뭐 해방 이후에도 중국과의 교류를 이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후손들이 중국에 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훈장은 받으셨지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분과 이분의 집안 안중근 의사의 집안이니까 네. 이 자체가 다 독립운동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에 독립운동에 수신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이 집안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뒤에 챙겨드리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네요. 사실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죠. 물론 나중에 뭐 안원생 선생 아버지 안정근 선생은 뭐 독립장을 치르긴 했지만 이것도 보면 안원생 선생이 1963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네. 그 훈장을 받는 거 그러니까 추서되는 거는 1990년에 돼서야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이제 공백이 있었다는 거고 사실 안원생 선생이 그 정도 되면 엄청난 역할을 한 건데 지금 저도 사실은 2016년에 취재하다 처음 들었으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원생 선생에 대해서 저희가 더 나눌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앞으로도 우리가 취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이분 후손을 만나서 자료를 좀 더 받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카이로 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초기에 이제 축구가 독립운동에 좀 기여를 했다는 건가 그런 거를 좀 더 우리가 촘촘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대강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두운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걷어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광복절에 네. 그래도 이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영상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취재해서 알 수 있었던 이유 일반적으로 뭐 유튜버가 이런 걸 취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저희가 2016년에 일본을 오가면서 그때까지 중국을 오갔죠. 일본과 중국을 한중일 3국에 남아있는 한국 독립운동과 이제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의 삶에 축구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묻어있는지 기록해놓은 기록들을 저희가 많이 뒤졌어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이제 아무도 어딘지 좀만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발굴해 가면서 취재를 했고 당시에 이것을 그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서 많은 축구 팬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펀딩도 해주셔서 취재비 지원까지 받으면서 중국과 일본에서 자칫하면 유실될 위기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사와 축구와의 연관성 같은 것을 저희가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 그 중에 이제 여러분께 짧게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더 많은 내용은 아쉽게도 당시 저희가 다음을 통해서 취재하고 그 공개했던 그 매거진 란이 다음에서 없어지지 않았나요? 네, 스토리 펀딩이라는 이 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쓴 기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광복절 맞이 특집 기사, 글로 된 기사로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흥미가 생기셨거나 또 이제 광복절을 맞이 축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혹은 저희 홈페이지 풋볼리스트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링크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취재한 내용 중에서 뭐 약간 스포일러는 아니고 예고편 정도로 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윤동주 시인, 네. 이제 독립운동가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항일 정신을 이제 어떤 그 여린 영혼으로 이제 시로 썼던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 축구를 통해서 뭐 어떤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때 어떤 한 청년으로서 축구를 얼마나 즐겼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발굴해서 찾아낼 수 있었고요. 이건 네. 거기서 찾았죠. 만주가 아니고 뭐야? 연변 연변. 조선족 축구 운동사에서 그러니까 기록이 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뭐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고 있는 고 문익환 목사라든가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축구 선수였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뭐 그 기사도 저희가 내보내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연변의 조선족 그 우리 동포들이 네. 만들어 놓은 한글로 된 연변 축구사 책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책에는 윤동주 시인과 축구의 연관성이 없지만 네. 그 연변 책에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발굴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뭐가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영화 영화 암살에 나온 속사포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잖아요. 신흥무관학교. 네, 신흥무관학교 출신인데 테니스를 쳤다고 나오는데 사실 따져보면 축구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흥무관학교에 축구라는 과목이 정식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춤도 추잖아요. 모던 보이들이 하던 운동 중에 축구가 상당히 신식 운동이었다. 사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신흥무관학교에 정말 축구를 했다는 얘기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일제시대 치하에도 우리가 뭐 1항배라고 하죠. 1항배에서 한국 팀들이 조선 팀들이 우승한 기록 뭐 이런 이 정도를 얘기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꼭 일본과 붙으면 지지 않잖아요. 축구가 네. 발전을 일본이 더 했든 안 했든 일제 시대 때도 그 핍박받던 시절에도 어떤 조선인 팀이 나가면 일본 팀들을 이기고 우승했던 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어떤 기사의 형태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뜻깊은 네. 취재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축구에 대한 재밌는 취재가 아니고 뜻깊은 취재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폴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